네, 대표님,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질문을 할까 하는데, 성공하는 입지는 어디? 라고 책에 적어주셨네요. 사실 네. 부동산은 제일 중요하고 다 필요 없고 자리입니다. 네. 네, 어떤 이야기 담겨 있나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때 약간 이렇게 여기를 사라라는 말씀을 안 드려요. 대부분 어떤 강의를 한다던가 투자에 대한 내용을 할 때에는 좀 흥미롭고 재미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좀 이목도 끌고 그분한테 좀 찾아가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지지 않는 투자를 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고 따라가고 화풀이 아니라 내가 잘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지 않는 투자라고 하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주변이랑 어울리는 적합성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려요. 뭐 여러 군데 지금 뭐 홍대라던가 경리단길이라던가 여러 군데를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안에서 안정적으로 입지하고 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은 이제 임차인 분들이 서로 들어오려고 하세요. 서로 들어오려고 하시기 때문에 뭐 공실에 대한 리스크도 적고요. 다른 사람들이 한눈에 알아보는 곳이 아닐 수도 있고 유명한 핫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지금 당장에 뭐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하신 분들도 있고요. 시세 차익을 가지고 뭐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성공하는 입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자극적인 거를 얘기를 많이 주세요. 뭐 레버리지에 대한 것들도 그렇고요. 여기를 사라, 뭐 찝어준다. 근데 사실 주식도 찝어주진 못하잖아요. 결정에 대한 것들은 뭐 네, 그렇죠. 그래서 본인에 대한 것들, 누구에게나 모두 그 보석 같은 물건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계속 분석을 하고 빌딩을 사기 위해서 어떤 곳을 사야 되나 공부를 할 때 그때 그걸 샀어야 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세요. 아, 지난번에 봤던 그거요. 이렇게 좀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좀 하고 타이밍이 왔을 때 그 타이밍에 있는 물건을 사셔야 됩니다. 그 물건들이 대부분 밋밋하세요. 장점이 장점이 한두 개가 뾰족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단점이 오히려 없는 물건들이 좀 많고요. 이런 물건들을 사시면은 좀 지지 않는 투자가 됩니다. 사실 성공이라는 게, 투자 성공이라는 게 어떤 투자 수익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물건을 사시잖아요. 그러면은 상승장에서 그 수익률은 훨씬 더 올라가게 됩니다. 단점이 없다면 누구나 사고 싶어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꾸준히 보면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문제가 없는, 그리고 나한테 어울리는, 아무리 뭐 좋은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운영을 할 수 없다던가 내가 들어갈 수 없는 물건들이라고 하면은 그건 투자를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적합한 물건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 나에게 왔을 때 과감하게 선택하실 수 있는 이런 타이밍들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사실 요즘은 성수동이 뜨고 있습니다. 성수동에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압구정동이 뜨고 있습니다. 도산대로 쪽이, 도산공원이 주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도산공원이 아니라 역삼동 오피스 건물이 더 어울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서울 외곽에 아니면은 경기도권에서 정말 알짜 건물이 더 적합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물건이 정확히 왔을 때의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정확한 선택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부분은 모든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또 다른 투자들 모든 다 공통된 이야기인데, 내 자신의 성향에 맞는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정말 나한테 맞는 것을 봤을 때 결단력, 내가 정말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 사실 모든 투자는 이 두 가지로 승부가 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아야 승부가 나는 건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결단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죠. 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또 원스톱 시스템을 선호하는 사람들, 이것도 아까 이동거리랑 관련된 이야기인가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요즘엔 이제 스타필드라든가 롯데몰이라든가 대형 쇼핑몰들이 좀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책에서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던 게, 많은 분들이 쇼핑몰 안으로 들어가서 편안하게 쇼핑하는 걸 좋아하세요. 진짜 편해요. 네, 주차도 편하고 다 있어요. 물건들도 전부 다 있고, 먹는 것부터 네. 사우나 있는 데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다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다 죽습니다. 맞아요. 예. 경기도권에 가보시면은 이런 대형 쇼핑몰 주변에는 그 상권들이 거의 살아있지 않고요. 외곽들에 있는 식당들 몇 군데 그런 곳들이 좀 있지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서 상권은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흡수가 되고 있고요. 뭐 그 주변이랑 같이 상생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상생하는 것은 어떤 내가 빌딩을 사고 그 빌딩이 운영되는 것과는 좀 다른 상생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의 스타필드가 생기고 굉장히 뭐 좋은 장점들만 많이 있는데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그 뭐 전자 상품 전문점들 있지 않습니까? 뭐 베스트샵이라던가 디지털 프라자라던가 전자랜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스타필드 주변에는 없습니다. 하남 스타필드 안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 임차인들은 건물주로서 굉장히 우량한 고객인데 이런 고객들까지도 그 대형 쇼핑몰에서 다 흡수해 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대한 거는 좀 투자에 대한 건 좀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거리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어떤 소비가 이루어지는 조금 뭐 최신 느낌은 안 난다 하더라도 그렇게 안정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소비하는 곳이 오히려 더 좀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투자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요. 아, 맞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우리는 이제 그냥 일반, 나는 사람으로만 생각했는데, 저 스타필드나 이런 데 가면 너무 편한 게, 요즘, 옛날에는 뭐 쇼핑몰 하면 뭐 옷가게, 음식점 뭐 이 정도였는데, 요즘은 뭐 어린이들 놀이시설부터 뭐 발레학원, 뭐 수영장에 사우나까지 그 하나면 다 있더라고요. 네네. 어디 뭐 나갈 필요가 없지. 근데 이렇게 되면, 아, 주변 상권은 또 이렇게 흡수돼서 죽을 수가 있겠구나. 네, 주변 상권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계속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계속 쓰는 게 그 안에서 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럼 나와서 쓰는 경우가 극히 일부분의 사례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서 내가 투자를 할 때 대형 쇼핑몰에 흡수되는 입지인지 아닌지도 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와, 그 장사하려고 자리 보시는 분들은 진짜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왜냐면 저는 불이니 부동산 투자에 지식이 많이 없다 보니까 네. 관심도 많이 안 가졌었고,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이제 스타필드나 이런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상가들도 다 잘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런데 내가 거기 가서 돈 속에서 쓰는 걸 생각해 보면 소비가 그냥 스타필드 안에서만 다 끝날 것 같아요. 네. 아,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런 목도 굉장히 독이 오히려 될 수도 있다. 네네. 아, 이게 그 양쪽적인 양날의 검인데 정말 생각을 잘 해봐야겠네요. 네, 식당을 운영을 하시더라도 스타필드 안에서 못 먹는 음식이라던가 아니면은 불가능한, 그래서 그 주변에 보면은 물론 이제 도심지가 아니다 보니까 공간들은 좀 많이 있는 곳이어서 자연스럽게 보일 수도 있지만 뭐 가족들이 여럿이 와서 먹는 가든 형식의 식당들이 좀 있을 뿐이지 어떤 뭐 피자집이 있기도 어렵고 햄버거집이 있기도 좀 어려운 거죠. 소비자가 주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소비자가 아니라 그 주변 주거지에 있는 인구들이 소비자로 한정되는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을 좀 보고서 내가 투자를 들어갈지 아니면은 장사를 시작해도 될지를 판단하시는 게 그게 좀 더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책에 또 이제 솔깃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투자하는데,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유의할 점 7가지가 있다고. 네. 되게 궁금해요. 어떤 이야기들 담겨 있나요? 우선은 최근에 가장 많이 홍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건물 리모델링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 조명을 어떻게 바꾸고 층고를 어떻게 바꾸고 외관을 바꿨더니 건물이 이렇게 좋아졌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는 아닌데 이 내용들이 전부는 아니고 심지어 첫 번째도 아닙니다. 이 건물의 리모델링이 첫 번째가 아니라 사람들이 소비력이 멈추는 곳이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뭐 오피스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출근을 할 수 있고 직원들을 뽑을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완전 외진데, 역삼동에서 제일 남쪽은 주거지거든요. 그쪽으로도 좀 신규로 그 소형 사옥을 투자하시고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중심 뭐 역삼동 남쪽이 아니라 중심지에도 이렇게 무리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 주변에서 어떤 형태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강남이니까 중소형 사무실이 들어옵니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예쁜 건물을 예쁘게 바꿔드리겠습니다라고 뭐 PM을 해주시겠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어느 지역에서 어떤 임차인,
건물주의 어떤 소비자를 유치할 수가 있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서 성공 사례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요. 성공 사례로 나오는 것들은 되는 자리들이에요. 근데 10개를 했다면은 한두 개만 됐을 수도 있겠죠. 뭐 본인들의 홍보 영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장면들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본인이 어느 정도 스스로 분석하고 체크할 줄 알아야지 질문을 좀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보고 내가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라고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사무실이 수요가 강남은 충분히 있지만 이 강남에서도 어떤 블럭과 어떤 골목에만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책에서 제가 어느 정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서 뭐 건물 외관을 예쁘게 바꿔주는 게 아니라 좋은 자리, 뭐 종로 한가운데 있는 허름한 건물도 식당들로 계속 붐비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소비가 될 수 있는 입지를 좀 찾아보셔야 된다. 예쁜 건물이라고 해서 건물을 예쁘게 만든다고 해서 비용만 더 추가될 수 있다.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한 번 더 경각심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7가지 중에서 제가 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참 되게 공감하는 이야기예요. 장점보다 단점을 보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사실 투자는 내가 여기서 어떻게든 돈을 벌 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뭐가 해서 잘 될까라는 거 포커스 위주로 보게 되잖아요. 네. 단점을 못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부동산도 그래서 이렇게 장점보다 단점을 봐야 되는 게 또 더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네, 부동산을 하게 되면 지역에 우선은 좀 집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지역 뭐 도산대로, 신사동, 뭐 삼성동 이렇게 딱 그 타겟이 필요하시다면은 거기를 노리시는 게 맞는데요. 나한테 적합하지 않은데도 그 지역을 노리다가 그 다른 단점들을 못 보고 총액이 맞고 내가 살 수 있는 건물에 내가 원하는 동네라고 해서 사시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좀 더 많으세요. 이 이거 빌딩을 투자하게 된다라는 거는 내가 그 장점보다 단점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를 봐야 됩니다. 빌딩의 수익성, 뭐 운영, 안정, 그리고 건물이 가지고 있는 위치라던가 건물 상태 여러 가지를 좀 봐야 되는데 거기서 한두 가지에 꽂히시면 나머지 단점을 못 보세요. 이 장점이 단점을 상쇄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결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미 기울어져 있는 거거든요. 단점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단점이 없는 건물을 사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단점을 최소화하는 자리에서 사시는 게 제가 아까도 한번 거론을 했지만 단점이 없는 건물이 상승장에서 수익성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은 황금성이 약한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팔고자 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의 확률이 훨씬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점이 없는 건물을 먼저 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은 물건을 찾는 방법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유의할 점 중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 게 들어가면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더라고요. 네.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들어가면 안 되는 지역이라고 하면요. 우선은 이건 용도 지역에 대한 얘기가 책에서 얘기가 됐는데요. 용도 지역이 준주거고 일반 상업 지역이라고 해서 그 용적률을 다 찾아서 개발하면 안 됩니다. 뭐 좀 극단적이긴 한데 예를 들면 그 경기도권에 있는 터미널들 있지 않습니까? 버스 터미널들. 이런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주변은 다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잘 몰랐어요. 네, 거기가 다 일반 상업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일반 상업 지역이면은 뭐 800%로 많이 알고 계신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1000%도 많거든요. 맞아요. 예, 용적률 1000%를 다 짓는다고 해도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읍내가 10층, 20층을 다 소화할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네, 이런 곳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지역이 되는 겁니다. 다니면서 종종 봤어요, 이런 거. 네, 그러면은 여기는 대로변에 정말 삐까뻔쩍하게 건물을 지어놨다 하더라도 임차인을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용도 지역이 좋아도 그 상태로 활용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착시에 빠지시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또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뭐 사용하신다면
사무실을 사용하신다면 사무실에 맞는 동네가 있잖아요. 주변 환경, 업무 인프라 이런 것들까지 다 감안하셔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동네, 내가 들어가면 안 되는 동네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투자까지 이어진다면 이제 그 내가 사용하지 않고 순수 투자재로만 사용을 하신다면 본인들이 들어오고 싶어하는 자리가 많은 데가 오히려 좀 더 투자할 수 있는 자리인 거죠.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서 생각을 하시면서 좀 더 리스크를 낮추고 명확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들어가도 되는 자리,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라고 좀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권에 이제 차로 30분 내에도 다닐 수 있는 거리에도 보면, 뭐, 한가한 동네인데 무슨 막 한 10몇 층짜리 빌딩들 삐까뻔쩍하게 지었는데 종종 있어요. 근데 네. 보면, 여긴 지은 지 2년 지났는데도 하루 종일 몇 년째 공실이 붙어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 용적률이 높다고 무조건 높게 짓는다고 절대 좋은 게 아니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주변 상권과 이제 그 사람들이 이동하는 거,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몰리는지를 감안하고, 그거에 맞게 또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지을 수 있다고 너무 다 짓는다고 반면에 답은 아닐 수 있다는 거. 네, 지금 제가 서울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거기가 어디구나라고 건물을 찾으세요. 네, 맞아요. 그래서 서울 상황을 말씀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네네. 이미 옆에 건물이랑 안 맞게 그 건물을 높게 짓고 업종을 다르게 해가지고 뭐 한강 바로 이북 지역에도 있고요. 몇 군데가 좀 주변 상황에 맞지 않게 지어져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한 번씩 말씀을 드리곤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주변을 보면서 조심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도 이제 저는 이제 뭐 건물 빌딩이나 이런 건 아예 제가 엄두를 못 낼 정도의 투자 영역이긴 한데, 진짜 중요하네요. 용적률 여기 예를 들어서 땅마다 이 건물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네. 무조건 예를 들어서 사람이 별로 이동이 없는 땅인데도 너무 높게 투자를 많이 했다가 이거 분명히 그러면 못 건지죠. 네. 이런 것들도 당연히 감안을 하고 이제 덩치에 맞게 해야 되는 게 또 정말 중요하네요. 눈높이에 맞게. 네. 땅의 눈높이에 맞게.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한강 바로 이북에 있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인데요. 그곳은 오피스로 다 지으셨어요. 사실 주거가 메인인 데거든요. 사람들의 소비가 없고 주변에 사무실에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오피스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 이제 오며 가며 보다가 여기는 혹시 뭐 직접 공유 오피스나 어떤 걸 직접 사옥으로 활용하실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가부터 위에 사무실까지 다 공실로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는 소비력을 정확히 읽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도 주변이랑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동네에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에 정말 오래된 이제 변두리에 1억 초반 아니면 뭐 1억도 안 되는 그런 상가들조차도 이렇게 상권 분석을 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제 돈이 많이 몰리는 비싼 땅에는 더 그렇겠죠. 부동산도 이런 거를 이제 캐치해갖고 공부해서 하는 게 정말 중요하네요. 네, 활용성이 중요한 겁니다. 건물을 높게 짓고 예쁘게 짓고 하는 것보단 이 건물을 활용할 사람들이 누군지를 먼저 찾는 게 그게 첫 번째 설계에 대한 구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